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선거전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된 S사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거 막판에 중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속사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예. 최근에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 김은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선 제가 하나 소개할 것은 지난번에 나온 거 17, 18일 KSOI라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김은혜 46.0, 김동연 38.5, 그래갖고 7.5%. 그때 강용석은 이제 변호사 6.4% 나왔는데 21일 PNR이라고 하는 데서도 또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이 PNR은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죠. 예, 여기는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이제 이게 시사경남이라는 곳에서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김동연 씨가 37.8%, 김은혜 후보가 45.7%. 그러면 7.9%네요. 예. 17, 18회보다는 조금 늘어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강용석 씨는 5.1%인데 지금 일단 여기서 이제 하나 드러나는 것은 강용석 씨가 일단 5% 전후에 딱 머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난번 조사보다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표 방지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투표 시작되면 강용석 그 후보의 무소속 후보의 어떤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투표 가서는 사실 이제 양쪽으로 표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은 강용석 후보는 지금 뭐 단일화하자고 계속 제안하더니 몸값을 좀 단단히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몸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마지막 가서는 지지층의 결집 현상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강용석 씨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이제 김은혜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제 여건이 좋아진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강용석 후보고 단일화 안 하더라도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오차 범위를 지금 벗어났지 않습니까? 두 개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여론조사에서 당선 전망을 보면은 김동연이 37.8%, 김은혜 48.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이. 그러면 더 벌어져 버린 겁니까? 그 당선 전망을 할 때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났지만 한 10%가 차이가 나버리네. 그렇죠, 당선 가능성을 보면은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참 망연자실하겠네요. 본인이 여러 캐리어로 봐서는 사실 김은혜 후보가 상대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커리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국정에 대한 이해도 뭐 이런 거로 봐도 김동연 씨가 이제 유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기재부 관료에 엘리트 관료에 국무조정실장까지 하면서 국정 전반을 다룬 데다가 부총리까지 했으니까 뭐 예산이든 또는 국가 운영 시스템이든 공무원을 움직이는 어떤 노하우든 그런 게 많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큰 흐름으로 볼 때 변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김동연 씨가 이제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로서 열심히 일할 때 인기를 끌었던 것은 사실은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의 그 운동권 쪽에서 좀 무리한 어떤 경제정책을 요구했을 때 저항하면서 인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한때는 국민의힘당 후보로 올라오고 그러기도 하다가 또 이제 민주당으로 가고 이러니까 오락가락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정체성 문제 같은 것도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윤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일 크죠.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금방 이제 60%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네. 뭐 충청도에서는 뭐 60% 넘어서 버렸고, 네, 넘어섰다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고 오히려 낮았기 때문에 자꾸 더 올라가는 어떤 경향이 네, 있거든요. 그런 것 이런 같습니다. 경향 속에서 이제 지방선거 치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김은혜 후보한테 유리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전개되는 것 같고. 거기도 이제 예. 민주당이 워낙 또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후보로서는 본인의 상품성보다도 이 선거는 프레임, 구도가 네, 어떻게 네. 짜여지느냐가 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거대한 어떤 권력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예, 그런 것 겁니다.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경기도 선거도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이제 워낙 선거가 바뀌고 각자가 좀 불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네거티브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그 검은 돈을 받은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논란이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네, 저도 네. 어제 TV조선을 잠깐 보니까 그 9시 밤 저녁이죠. 네, 9시 뉴스에 보도를 했고 그게 이제 SBS에서 경기지사 토론회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까지 이제 불똥이 튀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돈을 받았다는 겁니까 지금? 그 심야에 이제 TV 토론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저는 몇 개까지 이제 봤습니다. 워낙 여기가 이제 그러셨군요. 예, 저는 예. 토론회는 못 봤습니다. 예. 김은혜 후보가 이제 TV 토론 중에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제 받은 그액 후원금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 전에 자기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2021년 10월에 그액 후원금을 낸 사람이 조폭 출신으로서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장동 김만배의 100억 원이 이 회사로 흘러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에서 쓰인 게 아니라 의혹이 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해요 보면은 이제 복잡한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회사가 여기서 거론되는 이제 회사 김만배 돈이 들어갔다고 이제 김은혜 후보가 주장하는 회사가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그동안 뭐 S사라고 하지만 이제는 쌍방울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뭐 이제 메이저 언론들은 아직 S사 이제 이렇게 보도하는데 뭐 유튜브든 뭐 또 마이너 언론들에서 이미 이름 뭐 다 나왔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하고도 연관됐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김만배 돈 100억이 이 쌍방울에 전환사채를 사는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이제 저 변호사비 대납으로 다 들어갔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재판 받아가 유죄가 나오면 이제 뭐 선거에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호화 변호인단을 이제 그 구성해서 재판에 임했는데 여기가 이제 변호사 비용이 거의 별로 안 들어갔다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유명한 어떤 변호사들을 쓰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게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한 뭐 수십억의 돈이 이제 변호사비로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이 돈이 이제 아까 S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쓰고 뭐 거기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씨가 내야 될 변호사비를 이제 이 대신 내준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 뭐 100% 입증된 바는 없고 그렇죠. 주장만 난무하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사건을 이렇게 변론을 했던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 아닙니까?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고 부인 해경궁 김씨 사건도 같이 했었는데 그 쌍방울 사회이사도 있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쌍방울에서 한 6, 7명인가가 또 사회이사를 했어요. 그런 돈들이 전부 이제 이 김만배 100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렇게 벌충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성남시라든가 경기도에서 변호사 그 수임한 사람들도 거기 이 사건에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충해주고 저렇게 벌충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김은혜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가 대선 마지막에 단일화를 했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김동연 씨는 뭐 이쪽 저쪽으로 다 뭐 이렇게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됐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를 제안한 그 날에 아까 이제 쌍방울사의 전 회장이 1,000만 원, 그 사람의 비서실장이 1,000만 원 이렇게 후원금을 입금했다고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전 회장이라는 게 실제는 뭐 전 회장입니다만은 실소유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김은혜 지금 후보가 주장하는 무슨 조폭이다 하는 사람도 지금 이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 사업하기 전에 조폭 관련된 일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주장되고 있는 건데. 주장이죠. 뭐. 예, 근데 누가 이분이 본 사람은 저희들이 본 건 아니니까요. 하여간 하여튼 사업을 일으켜서 이제 옛날 우리가 알던 쌍방울은 아니고 그 쌍방울 그렇죠. 이제 뭐 상당히 변화한 상태에서 거기서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 이제 벌이는데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이제 이제 상장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뭐 주가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의혹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씨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 아까 변호사비 대납 같은 긴밀한 관계 있는 것으로 이제 그 얘기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김동연 후보한테 사실은 그에게 후원을 이제 1,000만 원씩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예, 했네요. 예. 그 더 할 수도 있지만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대선에는 1인당이 할 수 있는 한도가 국회의원은 500이고요. 그러니까 한도까지 해준 거예요. 1,000만 원이면 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김동연 측의 해명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던데요. 김은혜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사실상 조폭에게 대장동 주민의 피눈물이 스린 그 돈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대가로 들어간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동연 후보 답은 참 개탄스럽다.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지 모른다. 지난해 10월이라는데 이재명 후보하고의 연대는 올해 6월이고 이재명 후보를 그때 처음 만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한 건데 문제는 이제 대선 후원금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후원금을 모아 보면 10,000원, 50,000원, 뭐 10만 원 이런 10만 원, 것들은 여러 개들이 그런 것들 들어오는데 대부분 10만 원 이하입니다. 큰 돈으로 뭐 국회의원이 보통 5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500만 원씩 뭐 들어오는 것도 드물습니다. 없죠. 열 손가락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김동연 씨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영수증을 또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고액 후원자는 국회의원이고 대선이고 누가 다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게 모를 수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선거를 좀 해본 사람 같은 후원대장 관리하는 친구들이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오는지. 들어왔는데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주로 이제 들어올 텐데 뭐 몇백만 원짜리가 들어오면 아이고 이거 뭐 누가 큰 게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리고 누구다 이렇게 다 보고를 하죠. 근데 본인은 뭐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건 알 수는 좀 없으나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하여튼 1,000만 원짜리 후원금이 이제 들어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 자체가 이거 자체를 뭐 부인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액 그 후원금은 이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실에서 고액 후원금 명단 그걸 입수해가지고 지금 공개를 한 거니까 뭐 사실관계는 명확하죠. 팩트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동연 후보는 사실은 이제 그 상고 출신으로서 그 국제대학이라는 별로 이름 없는 대학을 다니면서 피나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고시에 붙고 또 고시에 붙어서 기재부 공무원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기재부 공무원이 돼서 이제 예산실장 또 그리고 이제 국무조정실장 또 뭐 경제부 총리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아주대 총장까지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정치 자금이 이제 이런 돈이 들어왔다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변명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TV토론을 보니까 발끈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약간 이제 개탄스럽다. 이렇게 이제 그 격앙한 반응을 보이는 거로 일단 그렇게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는 그러면은 그렇게 거액의 돈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 쌍방울 그 오너와의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명확히 밝혀달라. 그렇지 않고 자기 그런 그 창당 취지에 공감을 해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어느 정당 창당하는데 그 공감해 갖고 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개인적인 인연이든 아니면은 또 누군가의 소개든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입금 시기,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그런 단일화, 그 제한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 돈을 낸 이 후원한 시기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해명을 해줘야지 화만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제 뭐 그렇게 TV 토론에서 대응을 했고 김동연 이제 그 후보 자체가 사실은 클린 정치의 그렇죠. 교체, 정치의 개혁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풀판을 바꾸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가 사료다. 이 사료의 정치를 이제 바로 바꿔야 이제 나라가 더 발전한다. 이렇게 하고 정치에 투신했는데 사실 이제 이 정치에 투신하면은 사실 돈 문제, 정치 자금 문제 이런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이 이제 들어오면 이 사람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는 분이니까 2천만 원인데 이거 뭐 안 받아도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예 안 받든지. 그다음에 이제 받았다면 이제 이런 문제 제기될 때는 그 받은 건 사실이다. 근데 받았지만 그때 당시는 뭐 자세하게 몰랐지만 이런 의혹이 뭐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안 받았겠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불찰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발끈 화를 내는 거로 이제 일단은 대응했습니다. 되게 국회의원들도 그 고액의 헌금이 들어오면은 좀 껄끄름하다 이런 경우에는 알아보고 정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되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뭐 소액이야 뭐 10만 원이라든가 20만 원 소액은 뭐 그런 게 없는데 최소한도 몇백 이상의 고액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게 없는지 선거 후에라도 그런 게 이상한 돈이 들어왔다든가 뭐 하게 되면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근에 특히 정치자금법이 강화되면서 국회의원들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김동연 후보는 이번이 정치가 처음이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챙기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해명 자체로는 일반적인 정치적 그런 관행에 비춰볼 때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서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김동연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설상가상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한 7, 8일뿐이 안 남았잖아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판에 아주 그냥 악재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김동연 후보도 사실은 경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창의적이고 이제 새로운 공약 같은 것도 못 내놨어요, 사실은. 대부분 이제 공무원들이 전형적으로 내놓는 공약들 가지고 그렇죠. 승부를 냈고 실제로 이제 이 도정을 잘 운영하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집권당에서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하는 게 더 좋죠, 사실은 싸우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김은혜 후보는 지금 윤심이 확실하게 지금 주어진 후보고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경기도 선거 반드시 이제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로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지방선거에 이기느냐 지느냐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인식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흐름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이런 악재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김은혜 후보한테 좀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유리하게 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사실은 자멸하는 분위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도 지금 뭐 개항에 가서도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이 경기도 선거도 별로 지원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 최초의 여성 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그렇죠. 초선에 처음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입문해서 뭐 사실 얼마 전까지 MBN의 앵커로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프로에 뭐 오랫동안 출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커버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완전히 정치 스타 탄생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또 김은혜 후보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현안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동안 언론인이었는데 이제 행정가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가 되려고 그러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또 기량을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잘 준비를 해서 성과를 여기만 이기면 뭐 완전히 그냥 압승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김은혜 후보로서도 정말 정치인으로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엄청난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뭐 대통령 후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김은혜 후보는 또 돈이 많아요. 본인이 많은 게 아니라 남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강남에 큰 빌딩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제 아까 이제 제가 네거티브 약간 경향이 있다 하는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김동연 후보는 그 KT 이제 청탁 관련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강용석 의원은 남편이 소유한 그 강남의 빌딩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물고 세금 제대로 안 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 신고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 이제 그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실제보다 낮게 축소 신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 강용석 씨가 부동산 강의를 해요. 자기 이제 가로세로에서 부동산에 노하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뭐 막 조사해서 공격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큰 대세와는 조금 뭐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 돈이고 기본적으로. 아무튼 김동연 후보로서는 선거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참 대형 악재랄까 의혹을 해명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참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선거전에 더 설상가상이 된 것 같습니다.